오늘은 이동전화의 역사 속에서 스마트폰이 탄생하면서 확연히 달라진 우리 일상 모습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더욱 변화한 일상 전반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스마트폰과 그로 인해 변한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이동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미입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혹시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36524, 012-486, 1010-235. 무슨 암호 같은데 저 번호를 누르면 패턴이 완성되는 뭐 그런 비밀번호 같은 건가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이전 90년대에는 무선 호출기인 삐삐로 이런 숫자 메시지를 보내서 사랑 고백을 했었죠. 365일 24시간 영원히 사랑해, 열렬히 사모해, 이런 뜻이죠. 제가 직접 써본 적은 없는데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이전의 이동전화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온 거죠. 자동차 안에 설치된 카폰, 무게 500g의 벽돌폰, 무선 호출기 삐삐를 거쳐 더욱 편리해진 이동통신 서비스로 휴대전화는 비로소 대중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9년 11월 휴대전화는 혁신을 거듭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는 지금의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된 건데요. 처음 80만 명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2011년 2천만 명을 돌파하고 현재에는 스마트폰 사용자 4천만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율은 93.1%로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이 맨 처음 생겨났을 때가 아직 기억나는데요. 문자가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바로바로 인터넷 검색이 가능했다는 점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어서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나라 스마트폰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1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은 매우 빨라졌고 또 편리해졌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 수연 씨의 일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연 씨는 아침 일찍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에 깹니다. 수연 씨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버스 도착 시간을 검색합니다. 정류장에 미리 나가 있을 필요가 없이 버스 도착 시간에 맞추어 집을 나서면 되거든요. 어머, 이를 어쩌죠? 수연 씨가 집에 지갑을 놓고 왔네요. 집에 다시 들르면 지각할 텐데. 수연 씨는 지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떠올립니다. 바로 스마트폰이죠. 수연 씨는 스마트폰 뒷면을 버스 단말기에 태그해 교통비를 지불합니다. 지루한 출근길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시청하면서 시간을 때웁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진 수연은 그만 목적지역을 놓치고 맙니다. 결국 지각을 한 수연 씨는 회사에 출근해 길고 긴 변명을 늘어댑니다. 업무를 시작한 수연 씨. 업무 시작한 지 1시간도 채 안 지났는데 업무는 뒷전이고 셀카 찍기에 한창입니다. 업무에 겨우 집중한 수연 씨는 아까 올린 SNS 게시물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주 잠시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기로 한 수연은 스마트폰을 보다가 상사에게 걸리고 맙니다. 퇴근길에는 간단한 게임을 즐기거나 영상을 보면서 지루함과 피곤함을 달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제때 잘 시간을 놓치고 마는 수연 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연 씨의 하루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게 되었죠. 음식 또한 직접 요리하지 않고 온라인 주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언택트 문화 속에서 비대면 결제 또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움직임이 적은 생활 반경 속에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여가를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어떠세요?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수연 씨의 하루를 살펴봤는데 우리들이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는 하루와 별로 다르지 않죠? 맞아요. 저희는 모두 스마트폰과 함께 눈을 뜨고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하고 스마트폰과 함께 잠드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편해지긴 했어요.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고화질 동영상을 실시간 시청하는 일이 가능해졌고 쇼핑, 은행 업무, 택시, 숙박 예약까지 일상의 거의 모든 일을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편리한 부분만 생각하다가 수연 씨의 사례를 보면서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참 깊숙이 자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하루만 스마트폰 없이 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미국의 음료 회사에서 이런 파격적인 챌린지에 참가자를 모집했었다고 해요. 1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미션에 성공하면 1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챌린지면 상금을 10만 달러나 주겠어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듯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이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적인 스마트폰 사용이 엄연한 업무 시간을 침범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망각하게 되는 정도까지 이르면 스마트폰 과의존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거북목이요. 맞아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대표적인 신체 증상입니다. 좁은 생활 반경과 외부 활동과의 단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보통 스마트폰을 볼 때 이렇게 바른 자세로 보지 않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보거나 침대에 누워서 보거나 그러다 보면 고개에 무리가 가고 운동 부족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네, 맞아요. 저는 속으로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집 앞으로 배달이 되니까 온라인 쇼핑, 온라인 음식 주문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저도 식재료를 요즘은 새벽 배송시키고 요리하기 귀찮은 날은 하루 3끼 모두 배달시켜 먹는 날도 있어요. 한 번쯤은 동네 산책을 나가서 음식을 받아오거나 요리를 해 먹어야 건강에도 좋을 텐데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하니까요. 심지어 요즘은 OTT 서비스의 발달에 힘입어서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감상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기도 해서 맘만 먹으면 하루 정주행도 가능하죠. 미디어도 하루 몇 시간은 좋지만 하루 종일 보게 되면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어지겠죠.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필수 요소로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건 사실이지만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네요. 그러면 사례 속의 수연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뺏어버리면 과연 문제 해결되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아니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땐 사용하고 아닐 때는 조절하는 식으로 해야 하겠죠. 더욱이 비대면 소통이 확대된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자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하도록 원칙을 정해야 해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나 여가 생활을 가지면서 건강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이런 원칙을 정하면 나아질 텐데 앞에서 본 수연 씨는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그럼 변화한 수연 씨의 모습은 어떨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수연 씨는 버스에 타자마자 스마트폰에 입력해 놓은 일정표를 통해 오늘의 일과를 미리 살펴봅니다. 수연 씨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병행해 사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늘은 급여일이네요. 지난달 사이버 머니처럼 통장을 스쳐 지나간 카드 사용 금액들을 가계부 어플에서 확인하고 이번 달 계획을 어플에 입력해보는 오전입니다. 일과를 마친 후 퇴근길에는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자기 개발을 위해 외국어 강좌를 수강합니다. 주말에는 스마트폰 대신 운동과 취미 활동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해가며 사용하는 수연 씨. 정말 많이 변화했죠? 여러분의 스마트한 스마트폰 사용을 응원합니다. 2009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회활동, 모임, 금융 서비스, 쇼핑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세상이 되었죠.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필수가 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깊숙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준 스마트폰이지만 과다하게 사용했을 시에는 업무 방해, 여가 생활의 부족, 다양한 신체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난 비대면 시대 속에서 스마트폰 조절 능력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지정하고 적절한 운동과 여가 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간단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